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아침이 밝아왔어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가 좀 그친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일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일하다가 잠시 이제 멈추기도 했는데 그만큼 힘들어요. 이제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힘들잖아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대피한다고 아주 생쇼를 했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이 농사 짓는 분들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농사 안 짓고 저기 고기 잡으러 갈라 했더니 이제 고기는 못 잡겠네. 이제 보니까는 일본 놈들이 저거 뭐냐 오염수 방류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이 또 이제 생선을 좀 안 먹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좀 찝찝하죠. 뭐 저놈들 일본 놈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아니 저렇게 핵 오염수 방수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가지고 따질 건 따지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우리가 또 받아야 할 텐데 받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본 놈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만 하는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는 것 같아요. 가서 뭐 오히려 뭐 그렇게 도와주는 꼴인 것 같은데 뭐 아니 어려울 때 도와주면 당연하지만은 안 되는 거 가지고 또 인체에 치명적인 그 방사능 물질 오염수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뭐 허용해 준다기보다는 이 승낙한다는 자체가 좀 굉장히 짜증나더라고. 짜증나. 따질 건 따지고 멱살잡은 건 싸우고 해야죠. 그리고 얻어낼 건 얻어내고 피해 보상 같은 것도 해야 할 텐데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어차피 이제 방류돼 버리니까 그 방류된 물이 그냥 오염 물질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방사능이라는 게 한번 또 몸에 축적되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유전자변이나 이 피폭이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여튼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선 먹는 거, 회 먹는 거 이제 꺼려 한다는 거겠죠.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어민들 피해가 막심하다는 거죠. 하여튼 갑자기 말이 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 요즘 사람들의 그 성격이죠. 성격은 얼굴에서 드러나요. 성격은 이 부지런함은 어디서 드냐? 이 체형에서 드러난다고 하죠. 체형에서 이 부지런함은 체형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인품은 말투에서 드러나죠. 말투. 이 본심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유 있잖아요. 여유. 이 여유는 표정에서 드러난다고 하네요. 안 그렇나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여유로운지 안 여유로운지. 근데 심성은 이 태도에서 나타나. 태도. 이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 감정은 목소리에서 드러나요. 이 센스는 옷차림에서 드러나겠죠. 이 내공은 차분함에서 드러나고 이 성향은 일처리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성공의 가능성은 지구력에서 드러나고 실패의 가능성은 조급함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사라지지는 않아요. 작은 일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진지함이 깃들어 있고요. 인생을 대충대충 아무렇게 하는 사람은 목소리, 태도, 몸짓에서 가벼움이 찰랑거린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내면과 외면을 가꾸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다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뭐 좋은 일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좋아요.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 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보다는 게 아니라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잘하는 건 잘해야겠죠. 하여튼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성실하게 꾸준히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좀 짜증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네요. 요즘 젊은 애들, 특히 우리 젊은 여성들 보면은 다 지금 아이폰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특히 연예인들 보니까 연예인 셀카 보고 아이폰 사달라 쪼르는 통에 골치 아프다. 우리 좀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가장 핫한 연예인의 아이폰 셀카는 판매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뭐 인기 걸그룹 등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주는 유명 연예인들의 그런 아이폰 사랑에 우리 삼성전자가 속이 타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젊은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애국주의 그런 거 없습니다. 국뽕이 없어요. 그냥 뭐 좋으면은 그 좋은 거 지르고 쓰죠. 가뜩이나 젊은 세대들의 아이폰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 유명 연예인들이 또 아이폰으로 찍은 셀카를 연일 SNS로 공개하고 있어요. 갤럭시는 아재폰이다 그런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내놓은 Z 플립 5 등 폴더블폰의 화제성도 이제 반감될 수 있어서 삼성이 고민이 커진다는데,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안유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걸그룹, 요즘 걸그룹 애들은 얼굴이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관심도 없지만은, 하여튼 안유진이라는 여자애가 이 사진 속에 있는 건가? 얘는 뭐 블랙핑크라는데, 전에 있던 애가 안유진인가 보나.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안유진이네요. 얘가 안유진인데, 단발 스타일로 변신한 자신을, 이 모습을 셀카로 찍은 사진에 SNS에 공개를 했다. 뭐 짧게 자른 청초한 단발머리 못지않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끈 거는 안유진이 들고 있던 아이폰. 그러니까 안유진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폰에 관심이 있다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고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애는 보니까 블랙핑크 제니네요. 삼성의 그 갤럭시 모델로 활동했던 블랙핑크 멤버들조차도 계약 종료 후에 아이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SNS에 공개하기로 했다 합니다. 나는 삼성이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해. 아니 이런 애들한테 왜 무슨 갤럭시 모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싼 돈 주고. 앞으로는 이렇게 좀 배신이라고 못지않아는 상도덕을 좀 약간 벗어나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갤럭시 모델 했으면은 광고비 좀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미안해서라도 이런 모습은 안 보일 것 같아. 쓰는 건 괜찮아. 쓰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한때 삼성전자 모델이었으면은 삼성전자 제품을 써보이는, 이렇게 보여주는,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아예 대놓고 그냥 아이폰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겠죠. 나는 삼성 그 홍보팀장 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하여튼 갤럭시 모델로 활동했던 그 지수라는 애인데, 계약 만료 후에 SNS에 아이폰으로 찍은 셀카 사진하고 뭐 함께 뭐 와우 겨우 바꿨다 뭐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다는 것 같죠. 새로운 전화 귀여운 케이스라고 쓴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는데, 당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삼성 계약이 끝나니 가차없이 아이폰으로 갈아탔다 이런 반응이 쏟아지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아이폰 광고는 큰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일으켰다 하는데,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뉴진스인가 봐요. 전 뉴진스는 모르겠어. 노래가 뭔 노래니까 인기 있는지 모르겠네. 뉴진스. 옛날에 뭐 걸스데이나 소녀시대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뉴진스 잘 아십니까 여러분? 뉴진스의 신곡 ETA? 도착 예정 시간이야? 하여튼 ETA? 하여튼 뮤직비디오가 아예 아이폰으로 도배가 됐다 뭐 그런 건데, 이 멤버들이 아이폰에 손을 들고 춤을 추는가 하면 공연하는 도중에 남자 주인공의 모습을 아이폰으로 틈틈이 남아내는 것 같아요. 이를 보는 아이들이 이제 아이폰을 사달라 조르는 통에 골치라는 부모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의 아이폰 선호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갤럽이 최근 실시한 조사 보니까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가운데 18세에서 29세 연령대가 삼성 갤럭시가 32%, 아이폰이 65%인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좀 높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아이폰 선호 현상이 젊은 세대들의 아이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10대하고 20대 등 젊은 층에서 아이폰 구매 편중 현상이 이제 심각해지는 문제에 대해서 삼성의 노태무 사장도 이 특정 연령에서 선호도가 높고 다른 연령에서는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마케팅 팀들이 이런 부분은 뭐 열심히 분석하고 스터디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제발 좀 열심히 하자. 노태무 사장 제발 좀 열심히 합시다. 젊은 아이들의 그런 감성을 좀 한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삼성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디자인 쪽에 개발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아이폰을 쓰고 뭐 갤럭시 다 써봤는데, 난 솔직히 뭐 아이폰이라 해서 뭐 그렇게 좋은 줄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애들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좋은가 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삼성전자가 좀 정신 좀 차리고 우리 한번 젊은 아이들의 그런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폰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삼성이 또 개인별 맞춤 식단을 짜주는 그런 플랫폼이죠.
그 삼성푸드를 내놓네요.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그 푸드테크, 그 삼성전자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박찬호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이 24일 날 서울 중구 태평로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삼성푸드가 이 손안의 영양사 역할을 하면서 고도로 개인화된 식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언급을 합니다. 삼성푸드는 오는 31일부터 104개국에 8개 언어로 서비스를 시작을 해요. 삼성은 다음 달 1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죠. IFA 2023에서도 삼성푸드를 선보입니다. 이 삼성푸드는 쉽게 말하면은 이 스마트폰의 영양사예요. 이 조리법 검색부터 그 음식을 만들고 즐기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역할을 해주는데, 삼성푸드는 16만 개가 넘는 조리법을 보여주고 이 사용자가 원하는 조리법을 나의 레시피에 추가하는 거죠. 이 삼성푸드에는 AI 기술이 접목이 되는데, 삼성푸드는 좋아하는 입맛이나 그런 원하는 영양분 등을 입력을 하면은 이 개인 맞춤형 조리법을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고기 반찬을 고기 없이 조리할 수 있는 비건 요리로 바꿔주거나, 이탈리아 음식이죠. gnocchi를 한식처럼 바꿔서 퓨전 요리로 즐길 수도 있답니다. 삼성푸드는 맞춤형 식단도 짜주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식재료, 가족 구성원의 입맛, 개인 요리 실력 등을 고려해서 그 개인 취향에 맞는 맞춤형 식단 계획을 제안해 주는 거죠. 삼성전자가 삼성푸드를 내놓으면서 푸드테크에 주력하는 이유는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니까 전세계 푸드테크 시장은 25년에 3,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비스포크 가전과도 연동이 되는데, 이 삼성푸드가 제안한 조리법이 곧바로 비스포크 오븐으로 전송이 돼가지고 이 사용자가 조리 온도나 이 시간 등을 따로 일일이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삼성은 비스포크 오븐을 시작으로 해서 연내 비스포크 인덕션하고 이 전자레인지 등 다양한 주방 가전하고 삼성푸드를 연동을 합니다.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이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 허브에서도 삼성푸드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박 부사장이 스마트 싱스 앱하고 그 연결할 수 있는 가전은 모두 삼성푸드랑 연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삼성기기 외에도 세상에 있는 다양한 기기랑 연동할 수 있다고 하죠. 또 삼성은 연내 삼성헬스와 삼성푸드도 연결하는데, 이 사용자의 그 체질량 지수하고 이 체성분, 이 섭취, 소모 칼로리 등을 기반으로 식단을 확인할 수 있고, 내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음식 사진을 촬영하면은 음식 영양 성분과 조리법을 알려주는 비전 AI 기술도 적용이 돼요. 개인 맞춤형 조리법이나 그 직접 개발한 조리법 등을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마련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해 안에 활성 사용자가 100만 명 확보할 겁니다. 그 이상으로 사용자를 확보하면은 수익 모델을 접목할 수 있다고 하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삼성은 삼성푸드, 이 푸드와 함께 구독 서비스도 확대할 것 같아요. 21년 비스포크 큐커와 함께 내놓은 마이 큐커 플랜이 대표적인데, 벌써 이 상품이 매달 일정액 이상을 협업 식품사 지역물에서 결제 시에는 큐커 그 제품을 5만원에 살 수 있다. 그럽니다. 5만원에.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입을 하셔서 맛있는 요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그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 올해 2분기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 그 D램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보니까 삼성이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했답니다. 그 하이닉스는 미국 마이크론을 밀어내고 2위 자리를 탈환을 했네요.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올 2분기 전세계 D램 매출은 약 114억 3천만 달러인데 직전 분기 대비 20% 정도 증가를 했고, 이 트렌드포스는 AI 서버에 대한 수요 증가로 현재 HBM 출하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D램 공급업체 3곳 모두 출하량이 증가를 했고요.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은 2분기 매출은 45억 3천만 달러, 전분기보다 8.6% 증가했고, 다만 시장 점유율은 1분기 43.9에서 2분기 39.6으로 4.3%나 떨어졌네요. 하이닉스는 2분기 D램 매출이 34억 4천만 달러인데 전분기보다 48.9% 급증을 했고, 시장 점유율도 24.4에서 30.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이닉스 잘하고 있네요. 하이닉스는 출하량이 직전 분기보다 35% 이상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DDR5하고 HBM의 출하량이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이 3위를 기록한 마이크론의 2분기 디램 매출은 29억 5천만 달러인데 전분기보다 한 15.7% 증가를 했네요. 시장 점유율은 26.9에서 25.8로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HBM 개발이 다소 늦었지만은 DDR5 출하량은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해가지고 뭐 ASP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뭐 선방을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가전의 양대 산맥이죠. 삼성과 LG.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성을 휩쓸었네요. 보니까 삼성은 그 비스포크 에어드레스를 비롯해서 50개 제품이 수상을 했고 역대 최다 수상 신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LG는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그 어에로 퍼니처가 뭐 동상을 수상했다. 그래서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석권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24일 다양한 색상과 재질의 패널을 선택해서 주위 공간에 맞출 수 있는 비스포크 에어드레스가 IDA의 2023에서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은상을 수상했어요. 미국의 산업디자이너 협회죠. 1980년부터 주관해온 IDEA는 디자인 혁신성하고 사용자 경험, 사회 기여도를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산업제품, 소비자 기술, 디지털 인터랙션, 디자인 전략 등 20개 부분에서 올해의 수상작을 선정을 해요. 삼성은 은상 1개, 동상 3개, 입상 46개로 지난 21년 48개를 수상했던 역대 최대 수상 기록을 경신을 했어요. 특히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서 편리한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비스포크 가전이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죠. 그 은상을 받은 에어드레스를 비롯해서 뭐 정수기, 세탁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 등 비스포크 가전이 동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외에도 삼성은 차별화된 경험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디자인, 접근성, UX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면서 46개의 파이널리스트에 입상을 한 거죠. 노태문 그 사장은 그 환경과 조화를 이룬 디자인은 물론이고 제품 본연의 기능과 목적에 충실한 그런 디자인으로 고객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도록 노력할 거라고 합니다. LG는 그 테이블로 활용 가능한 공기청정기죠. LG 퓨리케어 오브저의 컬렉션인 것 같은데 이게 은상을 수상했고 총 13개의 상을 받았네요. 디자인 경쟁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뭐 LG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도 잘하는 것 같고 하여튼 삼성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삼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 불금입니다. 불타는 하루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여기까지.